안녕하세요. 성지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사랑과 결혼에 관한 가정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관한 단원을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사랑과 성,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 결혼의 준비와 절차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준비 단원만 하고요. 나머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는 건 나와 평생 살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 평생 살 사람을 배우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이 남자와 또 처음 보는 이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성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나와 말이 통하는 남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재미있고 말이 통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이 남자,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성교제란 배우자 선택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고요. 또 자신에게 적합한,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맞고 나와 가치관이 맞고 나와 이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배우자를 탐색하고 선택의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 이성교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는 이성교제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푼 꿈을 꾸고 이성교제 이런 여자 이런 남자와 이성교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성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남자 여자와 만나서 내가 호감을 느끼는 남자 호감을 느끼는 여자와 만나서 사귀는 거는 머리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 안정을 주고 삶의 흥미와 즐거운 경험을 주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안 친한 남자가 정말 안 친한 남학생이 어느 날 학교는 지각하는 이서로 머리는 감고 다니고 아침 저녁을 샤워하고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너무너무 우울한 이런 여자 너무 우울한 남학생이 갑자기 막 해피해지면서 막 콧노래 부르고 다니며 인생을 너무 아름답다고 외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이성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내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생활에 흥미를 주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아주 정말 오락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이성교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성교제라면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성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예요. 저번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책 읽기가 있었는데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남자, 여자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특히 여자친구들은 또 남자친구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 안에서 그러니까 남성, 여성, 여기 성 안에서만 생각이 보통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이성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선생님 한 4편의 슬라이드를 보여줄 건데요. 이거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희화해서 약간 웃기게 좀 남녀의 차를 극명하게 조금 이제 보이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그냥 던져주는 거지 이거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여자지만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보통적인 그냥 한 평균 60%의 그 가능성을 보면 남자들 여자들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한번 웃어봅시다 라는 의미로 띄우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용실 갔다 오면은 남자 비포와 애프터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머리를 확 자르죠.
그래서 한 비용 2만 원에 비포와 애프터의 그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여자는 이 머리가 그 머리 같고 그 머리가 이 머리 같은데 비용 20만 원이나 들었다면서 나 바뀐 거 없냐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남학생들 되게 많고 이거 남자들이 자기를 잘 못 알아봐주고 너무 이렇게 큰 변화를 못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좀 실망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들었는데 남자 눈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남녀가 이별을 했어요. 이별한 첫날은 남자는 막 자유를 만끽하고 여자는 너무 큰 슬픔에 빠지죠. 그런데 첫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고 점점 6달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은 이별의 슬픔이 더 진해지고 가슴이 깊이 박히는 반면 여자들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이것이 되게 큰 차이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남자도 있고 공감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남녀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네요. 그 다음에 여자가 샴푸를 고르는 방법. 샴푸를 고를 때 엄청 꼼꼼히 고르죠. 유효성, 브랜드, 향, 모발에 미치는 영향, 성분, 뭐 용기의 색상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데 남자는 통에 샴푸라고 써 있으면 된답니다. 물론 공감하지 않는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고르는 거 많대요. 컴퓨터를 보면 그렇죠. 남자는 엄청 깔끔하게 여기 딱 폴더 한두 개 정도 남겨놓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많죠. 사실 여기 할 말이 없는 게 선생님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가 많다. 그래서 꼼꼼히 들어가서 디테일로 보면 훨씬 남자 여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이성은 이렇구나 라는 특성을 잘 알아내는 거 되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너무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좋고 막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약간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생일이라든지 기념일날 큰 선물을 하려고 해요. 돈을 막 알뜰히 모아서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무슨 선글라스 사준다든지 무슨 시계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을 되게 비싼 거 뭐 자기 월급보다 몇십 배 되는 뭐 막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짜리라 칩시다. 200만 원짜리 되는 명품 가방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에 장미 100송이 이렇게 주었을 때 되게 기쁘고 되게 감격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100송이보다 매일매일 꽃 장미 한 송이씩 100일 동안 나에게 주는 사람에 더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명품백 생일날 딱 200만 원짜리 하나 딱 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그 포스트잇에다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를 200일 동안 써서 매일매일 주는 거, 이걸 훨씬 더 감동받아 한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 포스트잇 좀 사셔야겠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적응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처럼 이성을 대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이성을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남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여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는요. 대화 관계에서 이런 거 많죠. 남자들은 특히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회사에 가서 뭐 상사에게 깨졌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의 그 진행 상황을 들어보고 너가 잘못했네. 상사의 반응이 옳으네. 이런 일처리 과정이 이거네. 라고 결론을 딱 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특성이라면 여자들은 답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자기가 얼마나 속이 상했고 얼마나 내적 갈등이 있었고 이런 그 갈등의 상황들을 남자친구가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남자친구는 많이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답을 얘기해주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되묻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부분에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 교제하면서 이렇게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또 사회화 기능이 있는데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회 기능은요. 이성 교제에서만 되는 건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폭넓게 하면 이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교제를 통해서는 훨씬 더 깊은 이제 관계에 맺기가 되기 때문에 이성 교제를 통해서 사회에서 바람직한 이런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들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인격 성장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의 그 이성과 교제에서 바로 배우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 사귀었는데 되게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좋아했으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헤어짐을 맛볼 수도 있잖아요. 헤어지고 또 사귀고 또 이별을 아픔을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 자기 중심적이다가 이제 이성을 사귀게 되면 그 남자가 좋아할 만한 말,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행동 이런 등등등을 생각해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격 성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격 성장의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습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평생을 나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 동반자 또는 나와 같이 가는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이성교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딱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어보고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이 나에게 맞는지 말이 잘 통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가장 큰 배우자 선택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준비인데요. 모든 이성교제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모두 다 1, 2, 3, 4, 5, 6을 다 거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이제 결혼 준비 상태를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까지 가기까지는 이런 등등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고 한눈에 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알게 돼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대상, 우리가 만나는 그 인간관계는 굉장히 다양하죠. 학교뿐 아니라 또는 무슨 교회, 학원, 또 심지어 뭐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등교하다가 매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모든 가능한 대상 가운데 만날 기회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문에 보통 연령이나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이런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 속에 서로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딱 이게 찍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호감을 느끼는 사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그 그룹이 좁혀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연령, 종교 등이 비슷한 사회 배경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맞지만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연령과 종교 등이 다 비슷해서만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로 많이 추려지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태도, 가치관, 행동, 신념 등의 유사성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치관 나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이라든지 뭐 그래서 끌려서 다시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가치관이라든지 태도, 신념 같은 것들은 거기다 공유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공유한 신념이나 가치관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깊은 매력적이거나 호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태도나 가치관, 행동, 신념 등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애정을 느끼면서 부족한 점, 결점 등 상호 보완성을
맞추어 봐요. 나도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쟤도 저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런 부족한 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는 조금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하면서 상대의 100%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내 남자친구는 분명히 백마탄 왕자님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보통의 그런 남자인데 내 부인은 너무 완벽한 신체 비율을 가진 정말 잠자는 숲속의 공주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러면 사실 결혼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애정을 느끼면서 저 사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 사람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혼까지 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심각한 결점. 내가 이 사람의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의 이 부분은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부족한 점 등 결점 등의 상호 보완성을 맞추어 보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되면 더욱 이제 깊은 관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결혼 준비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결혼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1, 2, 3, 4, 5, 6처럼 교과서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비슷한 사회적 배경, 비슷한 행동, 신념, 가치관, 태도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도 하지만 정반대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애정을 느끼면서 부족한 점, 결점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사귀어 가다 보면 나의 신념이라든지 또는 나의 미래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자,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한번 봅시다. 배우자 선택을 위한 이성 교제할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이성 교제 기회와 교제 기간이 필요한데요.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요. 한 번도 이성 교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대학 때도 공부만 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맞선 보고 그날 결혼을 결정해서 결혼한 케이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30살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100살 인생을 따져보면 70년 정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살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나와 이 사람 간의 그런 공통점이 있어야만 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만 이 긴 세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들과의 교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생이라서 이성 교제가 어렵다 하면 대학교 가서는 여러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좀 사귈 필요가 있고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과 이렇게 여러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고 진솔하게 만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아프지만 결별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성숙된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과 여러 번 사귀는 이런 교제 경험들이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이 성격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의 테스팅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 적어도 선생님 생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성격과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시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이성과 교제할 때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매력적인 모습,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장 어두운 모습, 이 사람의 가장 부족한 모습들은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좀 이렇게 힘든 모습들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사람에 대해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도 갔다가 소풍도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데 같이 다니면서 서로에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은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건전한 이성 교제 봅시다. 이성 교제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의도나든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교제에 대한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자신의 품위를 지킬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처음에는 좀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이 예의가 좀 사라지고 좀 품위가 사라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말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막 거침이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나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해 익숙하고 너를 잘 아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경어 쓰는 것을 쭉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경하는 말, 태도, 매너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상대를 존경하면 또 상대도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예의와 품위 같은 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준비를 봅시다. 이성 교제 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상대방과 적절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나무를 가꾸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고 상대방이 신뢰를 얻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얘기와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배려와 뭐 격려와 이런 등등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로의 발전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루아침에 막 만난 지 며칠 만에 뜨겁게 가까워졌다가 뜨겁게 결혼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고 시간을 두고 깊이 상대에게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많은 그 가능성도 있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천천히 가까워지고 많이 알아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상대의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지킨다는 건데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 늦게까지 함께 있을까요? 전 10시까지 들어가야 해요. 이런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대와 잘 얘기해서 좋은 언어로 타협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원하지 않은 물건, 접촉, 특히 성행동 등 분명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해지다 보면 이렇게 선물이라든지 원치 않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 의사, 싫으면 싫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상처받아서 나를 떠나겠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마음에 되게 꺼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선물이라든지 원치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는 올바른 연애가 될 수 없고 올바른 이성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끼는 선물, 마음에 꺼리끼는 행동들을 할 때는 단호하게 이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주말에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는데 집요하게 막 괴롭히다든지 이렇게 상황 스케줄을 좀 조절하는 데는 서로에게 대한 시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요. 이성과 건전하게 교제하고 이성과 건강하게 교제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마음 잊지 않고서는 늘 상대와 교제할 때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어도 내가 내 자신을 되게 깎아내리거나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상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항상 나는 저 사람에게 부족한 존재야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게 되면 상대는 그렇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자격지심으로 숨어버리거나 상대에게 대한 조금의 말실수를 했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꼭 이성교제뿐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귈 때 어디 나가서 누구 교우관계가 있을 때도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한 존경
자존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대인관계에서는 할 때,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 이건 교과서 밖의 얘기긴 한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데이트하는 건 되게 좋고 이성교제하는 건 되게 좋고 사랑스러운 감정이고 되게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한 감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상대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있을 수 있는 모습들 중에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건 데이트 폭력입니다. 폭력은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폭력은 언어 폭력이 가장 많죠. 또 남자도 언어 폭력과 더불어 신체적 폭력도 있는데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상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이런 폭력적인 부분은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만약에 이성교제를 하는데 상대가 폭력을 행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과 계속 사귈 것인지 진지하게 고만 사귈 것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미혼의 남녀가 결혼하기 전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게 집착증 많은 사람이 나의 여자친구를 뺏긴다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언어로 폭력한다든지 아니면 마구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 아는 언니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친한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사귀는 오빠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그 오빠는 보통 이렇게 대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언니와 관계된 거 있을 땐 굉장히 집착증적인 증세가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고 나서 언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한 5분이 지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5분 후에 집에 있냐, 뭐 하냐 이렇게. 처음엔 이것을 되게 나에 대한 관심으로 받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집 앞에 데려주고 난 다음에 뭐 친구 만난다고 밖에서 이제 친구랑 또 이제 얘기하고 놀았던 거죠. 그때 만약에 이 오빠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계속 집착적으로 5분마다 나중에 1분마다 전화를 하고 나중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만날 때는 정말 위협을 가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언니와 오빠는 헤어졌는데 우리가 그때 굉장히 잘 헤어졌다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강박하고 이러면 오랫동안 교제를 이어나갈 수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의부증적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가 어찌 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그 사건이나 이유로 인해서 상대에게 언어적 폭력이 심하다든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것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이런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이제 이성 교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거죠. 데이트 폭력 예를 보면 물건을 집어 던져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 굉장히 많고요. 술 등을 마시고 그러니까 술김에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말들 또 정말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끄집어 나오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강하는 케이스 이런 것도 있고 원치 않는 행위를 집요하게 강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스킨십에 관해서는요 원하지 않는데 집요하게 막 요구하기도 하고 막 술을 가장한다든지 해서 막 엄청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막 이렇게 싫다는 거를 이렇게 강요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모두 다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이성 교제를 이제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잦은 폭언으로 상처를 주는 거. 그래서 사실 말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말에 의한 언어적 폭력도 굉장히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도 상대에게 되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끝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말에 예의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것도 이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 강박이 좀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핑계로 이런 걸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진정한 정말 바람직한 사랑은 아니죠. 바람직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의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걸 강요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이런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론 데이트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일이고 별일 아닌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상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인데 이런 사람이 데이트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면 이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지낸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경험했던 사람들, 폭력을 예사롭게 아주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일상의 폭력인 사람들 이런 것들 옳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술버릇이 좋지 않는 사람 또는 그 밑에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사랑을 늘 내세우는 건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스킨십을 원하는 거야. 이런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옳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데이트를 하실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사랑이 배우자 선택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사랑의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친밀감, 열정, 헌신과 같은 이런 3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이제 온전한 사랑을 저희가 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한 목표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동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성교제 또는 사랑, 결혼 이런 것들을 사실 책으로 배운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희가 사랑이라든지 또는 이성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전에 우리 조상이나 선배들의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런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의 사항들은 우리가 좀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공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중요한 누구와 살 것인가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